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5일 오후 2시 25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급락과 횡보와 상승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구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요. 그냥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트가 어디로 갈지 관련 글이나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면서 많이 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하락을 언급할 거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지금 정도면 저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각자가 각자의 논리로 인해서 그리고 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국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죠.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이진환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왜 매수를 들어갔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30%를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반일트와 이더에 이미 매수 시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투자자분들하고의 약속을 꼭 지킬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월은 9월에 봉을 보고 저는 10월에 매수를 한다고 했고요. 최대 비중은 30%를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반은 현재 비트와 이더에 매수를 했고요. 평단가는 지금과 거의 비슷하고요. 수익을 보고 있지도 않고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도 않은 상태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차트 관련해서는 영상 중간 후반부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정말 2022년도는요.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이 오나 하더니 그 다음 거의 1년여 가까이 월봉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락이 벌써 몇 개월째인지 알고 계실까요? 월봉만 하더라도요. 벌써 캔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2월 1년봉입니다. 벌써. 작년 12월부터 시작했던 봉이요. 벌써 10개월째 하락인 거고요. 봉이 이제는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째 하락이라니 정말 길고 긴 하락이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화려한 한 해를 보낸 증시는요, 다음 해의 순위가 항상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화려한 한 해를 보내진 않았지만 화려한 하락장과 횡보장이 긴 만큼 이제 돌아오는 2023년에는요. 정말 이제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겪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는요. 정말 역대 코스피 지수 전체를 통틀어서 역대 세 번째급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 계속 그때마다 이슈가 됐었죠. 코스피뿐만이 아닙니다. 달러 강세라고 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인가 그리고 끝났을 때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고 랠리를 이어갈까가 정말 본질적인 궁금증이잖아요. 하지만요. 달러가 금리 인상 종료 3개월 뒤에 꼭지를 찍는 게 평균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금리를 보면요. 11월 3일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요. 12월 15일 빅스텝이 있고요. 2월 1일 날 0.25%의 금리 인상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금리는 0.5, 0.75, 0.5, 0.25를 해서요. 차츰 내년부터는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 분위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시점으로는 현명하다는 거고요. 이 추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만 결국 달러가 내려가도 추세가 꺾인다기보다는 쉬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맞물리는 금리 인하 구간은요.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이 그동안의 케이스로 보면 더 컸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다 말을 하는 이 구간은요. 금리는 최고점을 찍고 있죠. 근데 주식의 폭락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를 인하하는 꼭지점에서 바꾸는 한이 있었 그 시점이 또 한 번의 폭락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차트에서도 말을 했던 게 뭐였죠? 지금
분명히 바닥으로 보면 1년의 하락은 이제는 두 구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가 이 1, 2, 두 구간에서 어디서 바닥을 찍느냐일 뿐이지 결국 비중만 잘 조절하면 현재 시점부터 저는 담아도 큰 무리 없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의 경우로 봤을 때 케이스가 뭐였죠? 9월이 일단 횡보봉이었습니다. 그게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 봉이 뭐죠? 바로 횡보하는 윗꼬리가 다는 봉이 나왔고 이제 시작되는 10월의 봉이 저점을 깨지 않고 9월의 봉의 고점을 넘기지 않는 횡보로 10월을 제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이대로 끝나게 되면 11월에 강행되는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떻게 될까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나온 상황에서 만약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0.75, 0.5, 0.25로 금리가 상승을 한 후에 꺾이는 이 포인트에서부터가 본격적인 침체 구간과 함께 폭락에 한 번 더 오는 그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거는 10월에 횡보를 해서 저점을 지키고 11월에 자이언트 스텝까지가 꼭 시점을 찍고 꺾이는 그 순간 바로 2023년도 이 사이가 한 번 더 나오는 매수 찬스가 마지막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유럽은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럽과 미국조차 하반기에부터 시작되는 경기 침체의 랠리는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과 다르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걸 결국 인정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올릴 때 미국 증시는 결국 강했던 구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 키워드가 전쟁과 인플레 달러였다면요. 파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의 키워드는 결국 이제부터 장기 경기 침체를 논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작 시점을 보면 12년도 11월, 16년도 7월, 20년도 5월 매 5년마다 반복됐었던 반감기 전은요. 가격 상승의 흐름의 패턴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다음 반감기는 2024년 3월입니다. 2022년도 10월 기점으로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반감기 시작 기점의 랠리를 그대로 반복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시점은 2023년도 겨울쯤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했던 상승장은요. 10월부터 시작해서 겨울쯤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을 보면 결국 2023년도 겨울쯤이면 반감기가 시작하는 1년을 앞두고 서서히 우상향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반감기의 패턴들을 보면요. 항상 고점을 넘겼던 그 시기보다 상승을 하는 차트는 그 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던 2024년도의 반감기라는 이슈와 25년도의 세금적인 이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제도권화에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구간은 남은 90%의 시장에 있어서 어쩌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저점 매수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은요. 공포에 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공포일까요? 공포에 살아라는 의견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고 시장에서 가격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가끔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심각하게 괴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괴리 구간을 지나고 나면요. 가격은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포에 살아라는 조언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 또한 못합니다. 이 공포라는 것이 실체적인 원인이 차트에 반영이 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알고 있을 때도 촉발이 되지만요. 이 공포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나면 공포가 있다는 자체가 또 그 공포를 증폭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포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포를 갖고 있는 그 악재를 알고는 있지만 막상 또다시 매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서 많은 욕을 먹지만 항상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트레이더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을 봤을 때 그리고 월을 봤을 때 5%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반면에 좀 더 안전한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0%에 50%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트레이더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장기 플랜을 가진 자금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내야 공포에 샌다는 것도 나한테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공포에 단타를 쳐서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또한 기가 막히게 그때 바닥을 잡아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후에 또 다시 잔파동에 흘리는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바닥에서 샀지만 그 바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것처럼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L자 형태로 지지부진할 수 있고 또 꺾일 수 있습니다. 또한 U자 형태로 반등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공포에 따른 하락 구간에서의 매수 내가 산 가격보다 코인의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거는요. 정말 불확실한 베팅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간 이 30%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매력적이라는 구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뭐죠? 비트 원화 기준으로요. 2625만 7584원 언더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손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 10월에 보는 방향성은 윗꼬리를 말아 올려서 감싸는 흐름의 10월 봉이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또 한 번의 페이크를 줄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저점은 깨지 않을 것이고요. 두 개의 흐름 다 저는 나와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11월에는 한 번의 급등이 나오고 0.75의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0.5, 그 다음 인하하는 이 단계 구간에서 또 한 번의 폭락이 나왔을 때 저는 70%를 베팅할 것입니다. 그 후에 시나리오는 저는 정말 장기 우상향의 흐름으로 경기 침체일지언정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하하는 시점에 오는 폭락이 진짜 폭락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인상이 나오고 있는 최고점을 찍은 꼭지 부근에서 꺾이는 구간이 주가가 폭등한다고 예상하는 분들과 다르게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 꼭지점에서 인하하는 그 시기에 대부분의 폭락이 온 것을 비롯해서 보면 결국 이때가 저는 마지막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외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칠리지 관련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칠리지는 아직까지도 월봉상으로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라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주봉상으로 보면 저점은 분명히 깨져 있어요. 저점으로 보면 주봉은 260 언더까지 내려오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260 언더면 말 그대로 어디죠? 직전 월봉의 저점이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상승을 한다고 보면요. 차트상 추세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260은 여기니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나오겠죠. 만약 언더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가 나오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월봉상으로 매수하시는 분은 여기 언더까지 매수를 받되 저점은 260에 손절을 하시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지는 보시고 헤드 쪽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지켜보고 월봉상으로 얘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칠리지는 정확한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리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저는 리플 관련해서는 기존 영상에서도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의 시점을 봤을 때 아래 꼬리 얼마를 닿냐가 중요한데 670원 이상 아래 꼬리를 단 상태로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리플도 같습니다. 칠리지가 월봉으로 저점을 깨지 않듯이 주봉의 저점을 깨지지 않으면 얘는 지금 삼각수렴상 차트를 만들어서 또다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차트상 오른쪽
바닥을 다시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차트가 유지되려고 하겠죠. 왜냐면 지금 삼각수렴상 현재 돌파 구간을 저항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지를 보시고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또다시 한번 그 다음 직전 매물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지금 상승을 노리고 있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비트가 만약 버티게 되면 윗꼬리 직전까지 말아올릴 가능성, 그리고 11월에 또 한 번의 슈팅을 만들고 또다시 만드는 그 하락이 꼭지점으로 그동안 나왔던 역행을 하는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저를 따라서 그리고 저를 참고 삼아서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부터 그 기다림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웃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그래 왔듯이 최종 웃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15% 매수 외에 타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지켜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좀 더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5%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특정 알트에 들어가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윗꼬리가 긴 알트 위주로 지금은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알트코인들이 이번 10월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펀디엑스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있는 애들을 지금 말아 올리고 있고요. 이 윗꼬리가 긴 애들을 이번 달은 먹을 수 있는 단타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10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있는 FOMC 발표 때문에 10월은 어떤 큰 악재가 있는 달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알트적으로는 굉장히 단타나 짧게 치는 매매 위주로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매매 전략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현물장이 너무 재미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뜨시는 것처럼 저희 웰시 투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고수분들이 계시는 소통방에서 서로 공부하면서 의견 나누면서 같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을 현물 시장처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내 인사이트도 넓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수 있는 안목이 넓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장 전체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쫓아서 이동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결국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결국 돈이 되는 겁니다. 현물 시장이 분명 재미없고 돈이 안 되는 곳 있다곤 하지만 선물 시장은 그에 비례해서 10배 이상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시건 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건 2만 원으로 투자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보는 안목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요. 혹시나 변경되는 시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 매수 외에 매수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봉이 흔드는 흐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박스권 구간입니다. 보시면 이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 2,600만 원이 깨져야 하는데요. 지금 일봉의 흐름은요, 큰 하락을 대비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장이면 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바로 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0월은 제가 정말 1년 동안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알트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긴급하게 장이 움직이게 되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 빵빵 감사합니다.